한국의 디지털성 범죄 문제. 박지현은 우연히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가 23분짜리 소녀들의 나체 영상을 본 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그녀는 너무 놀라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후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채팅방에 다시 돌아온 23세 여신 악도는 마침내 2019년 국내 최대 디지털 성노예 사건이 낸 번빵을 폭로했다. 암호화된 메시징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많은 채팅그룹에는 대부분 미성년자인 소녀들이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굴욕적. 박 씨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칼을 사용해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증번호를 몸에 새기도록 강요하는 N번 방이 폭로된 이후 전국적으로 파문을 일으키며 경찰의 디지털성 범죄 단속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활동가들은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과 조치가 사이버 범죄를 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N번 방 뒤에 숨은 사람들. 마스터마인드 조주빈은 2020년 3월 구속돼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던 최소 74명을 계약으로 유인한 혐의다. 인간의 샘플을 가짜로 만든 뒤 협박하고 타락하고 불쾌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주빈이 여러 채팅방 의원들에게 콘텐츠를 판매하도록 하세요. 그중 일부는 최대 $1200를 지불했습니다. 조 씨의 주 법문영욱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디지털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제하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N번 방지법이 도입됐다.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합니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 제작, 배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텔레그램, 채팅앱 디스코드 등 해외 플랫폼을 악용하는 범죄자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성범죄 관련법의 공백. 온라인 성범죄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한국 단체인 프로젝트 리셋의 활동가 서머차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과 시스템이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신원과 행방을 밝히지 않은 채 성착취 영상과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연재 성범죄가 아닌 단순한 음란. 언어적 성희롱이나 피해자에 대한 허위 신상정 보유포 등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이 아닌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의 문서를 저장하면 당국이 범인을 잡기가 더 어려워지고 온라인으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받기도 더욱 어려워진다. 차 씨는 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경찰이 신고한 디지털성 범죄는 16,866건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 증후군. 한국에서 성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성차별적이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사회에서 여성이 낮은 지위가 원인으로 꼽힌다. 서머차 씨는 여성들이 기술로 인한 폭력을 견디도록 강요하는 여성 혐오 증후군의 확산을 지적했다. 차 씨에 따르면 남성 집단은 여성을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는 남성이 부양가족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뀌면 남성이 여성을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기 시작하면 범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라고 차 씨는 말했습니다. 차 씨의 동료인 유영 씨는 한국에는 여자의 몸은 남자의 몸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했다. 유 씨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신체가 침해당하면 여성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은 발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가 밝혀지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도 없을 것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더 강하고 여성의 권리가 향상된다면 범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유 씨는 말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1990년대 음란한 장난 전화부터 2000년대 인터넷 붐 시대의 음란물 웹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성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1999년에 설립되어 해외 플랫폼에서 호스팅되는 소라넷은 수천 개의 불법 보복 포르노와 스파이캠 동영상을 보유한 한국 최대 폴. 2016년에는 폐쇄되었습니다. 이제 대중의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샵사인 미투 운동을 통해 성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반대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